모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92페이지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추가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다음 5월 달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하나의 템플릿이나 그다음에 음, 튜토리얼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타워 디펜스라고 해서 그래서 얘는 지금 구글 카드보드 가지고 VR 컨텐츠를 만드는 튜토리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살펴보시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차례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대로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이 튜토리얼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게임 오브젝트가 하나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지금 에셋들을 이제 불러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 10페이지에 보시면 유니티에서 터레인이라는 지형 객체를 생성해 줄 수 있는 커맨드가 있는데 그 터레인이라는 게임 객체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 터레인 안에 보면 이렇게 머티리얼을 넣어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에셋에서 다운로드 임포트 한 거를 가져다 쓴 거고 프로토타이핑에서 나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가장 러프한 나무를 게임 객지에서 유니티 에디터에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나무를 생성하는 건 생략을 할 거고 어셋을 임포트해서 걔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 스크립트예요. 스크립트 가지고 여기 일부 여기 그 스크립트가 지금 하나만 들어가 있고 몇 개가 지금 빠졌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채워서 다시 공유를 할게요. 여기에 그 다음에 또 이펙트라는 거를 우리가 배워서 써먹을 겁니다. 파티클 이펙트.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부 메시는 이제 지난 2주 동안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더 내려가 보면 UI를 이제 만들기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UI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슬라이더, 그 다음에 버튼, 또는 펜넬, 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드론 공격하고 그 다음에 게임 오버 처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구글 카드보드하고 연동하는 부분들 얘는 이제 조금 수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2020 버전에서 구글 카드보드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체크해 보고 그거를 다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나중에 빌드하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수정되어지는 부분들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업데이트해서 블랙보드에 올려놓고
보도록 할게요. 유니티를 이제 새로 허브를 실행하시고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게요. 기존에 그냥 3D 템플릿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 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주고, 그리고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지금 새로 생성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이따가 그 에셋을 유니티 패키지 만들어 놓은 거를 블랙보드에 올려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거니까요. 각계를 또 임포트해서 같이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그 네트워크나 그 다음에 시스템에 따라서 프로젝트 생성한 다음에 그 에디터 안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여기까지 들어와서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유해야 될 패키지를 지금 디렉토리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걔를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다 했을 것 같고, 그죠? 혹시 시간 더 필요해요? 필요한 사람은 손 드세요. 네. 두 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하나는 튜토리얼이고, 또 하나는 그 유니티 에디터에서 내가 불러드릴 유니티 패키지 파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유니티 에디터를 새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지금 열어놓은 상태다. 또 혹시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있으면 네? 저한테 얘기한 거 아니죠?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없으니까 제가 화면을 유니티 에디터로 다시 공유를 했고, 자, 이 에셋의 폴더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필요한 폴더를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첫 번째 스크립트 폴더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프리탭스, 그 다음에 뭐 유니티 패키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폴더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제가 유니티 패키지 안에 뭐 그 패키지를 여기다가 복사를 해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복사를 해놓을 수도 있고, 기존에 그냥 에셋 폴더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팝업 메뉴 창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거기에서 임포트 패키지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임포트 패키지. 그리고 임포트 패키지에 보면 커스텀 패키지라는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창이 하나, 임포트 패키지 창이 열려질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까 다운로드한 유니티 패키지를 검색을 해서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임포트 유니티 패키지 창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PDF에 다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걔를 같이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죠? C 이제 만들고 지금 VR 디펜스라는 거를 패키지를 임포트 한 거 여기 슬라이드 보일 거고요. 그죠? 그래서 임포트 할 겁니다. 그래서 튜토리얼하고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이 진행이 될 거니까, 그리고 전부 다 불러드릴 거니까 임포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얘가 폴더가 이제 하나 생기면서 이제 materials, 뭐 textures, 자, 워크숍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디오도 있고, 그 다음에 빌딩즈라고 해서 프리팹스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헤어라고 해서 크로스 헤어 머티리얼 뭐 여러 가지 텍스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폴더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머티리얼즈, 뭐 모델즈, 그리고 스크립트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박스 관련된 폴더도 있고, 터레인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또 하나는, 자, 여기 씬즈에 가셔서 또는 얘를 save as 해서 save scene as 한 다음에 이름을 새로 줄게요. 뭐라고 줄까? 그냥 타워라고 줄게요. 저는. 그러면 씬이 하나 더 생겼죠. 그죠? 그리고 워크샵에 자, 터레인이라는 거에 보면 environment라는 프리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드래그해서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얘의 트랜스폼의 초기를 리셋할게요. 0,0,0으로 놓게 되면 이와 같은 터레인의 지형에 대한 부분이 객체가 생성이 되어지죠. 그리고 Save Scene, Ctrl S 눌러주든지 씬을 마우스로 커서를 갖다 놓고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Save Scene 하게 되면 씬이 저장이 되죠. 그죠? 자,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튜토리얼을 그 다음에 지금 7페이지 보시면 스탠다드 에셋을 불러드릴 건데 스탠다드 에셋을 전부 다 불러드리진 않을 거고 거기에 보면 터레인 에셋이라는 폴더만 임포트 할 거예요. 얘를 임포트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터레인이라는 게임 객체를 생성해 줄 수가 있는데 유니티 에디터에서 거기에 사용할 텍스처나 그 다음에 머티리얼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 스탠다드 에셋의 터레인 에셋만 불러드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임포트 해볼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왔고 임포트 하려면 윈도우 탭을 눌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패키지 매니저를 클릭을 합니다. 우리가 에셋 스토어 스탠다드 에셋을 이미 내 유니티, 마이 유니티 앤 마이 에셋에다가 다운로드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마이 에셋에 가보면 지금 이제 패칭하고 있고요. 여기 검색에서 스탠다드라고 검색을 보면 이미 우리가 불러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에셋이 찾아질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임포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임포트 유니티 패키지 창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여기 샘플 씬즈라는 거 체크되어 있는 거 해제하실 거고, 해제하세요. 그리고 확장한 거를 닫고, 스탠다드 에셋 체크되어 있는 거 해제. 그리고 2D 카메라 캐릭터 다 접고, 크로스 플랫폼 인풋도 접고, 이 에디터도 이펙트. 자, 인바이러먼트에 가서 여기 아래쪽에 가보면 여기 터레인 에셋이라는 폴더가 있으니까 얘만 체크해줍니다. 나머지 거는 불러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터레인 에셋 폴더 얘만 체크하고 여기 워터 같은 것도 뭐 나중에 한번 넣어보도록 해볼게요. 얘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임포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 매니저 창을 닫을게요. 그러면 여기에 스탠다드 에셋이라는 폴더가 생겨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죠?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여기 터레인 에셋에 보면 빌보드 텍스처 그 다음에 서페이스 텍스처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터레인 지형에 관련된 지형 게임 객체를 뭐 SS를 내가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간단하게 내가 프로토타입을 내가 이 에셋이 아니라 게임 객체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면 터레인이라는 게임 객체를 생성을 해서 걔를 높, 낮이, 산, 뭐, 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간단하게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튜토리얼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될 거니까 중간중간에 혹시 놓치면 설명을 놓치게 되면 튜토리얼을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씬을 보면 얘는 지금 쉐이디드 와이어 프레임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폴리곤이죠. 얘가 로우 폴리로 지금 지형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결국은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지형도가 즉 너무나도 메쉬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지형 땅은 땅처럼 또는 뭐 잔디는 잔디처럼 돌은 돌처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메쉬라는 것들을 입혀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폴리곤이라는 다각형이 얼마나 많으냐 또는 얼마나 적느냐에 따라서 메쉬 되어지는 속도가 계산량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얘는 거의 다 뭐 폴리곤이 좀 작은 숫자를 갖고 있는 로우 폴리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에셋을 지금 쓴 겁니다.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여진 거고요. 뭐 쉐이디드로 바꿔주게 되면 폴리곤 와이어 프레임은 사라지겠지. 그죠? 자, 이런 형태를 한번 터레인이라는 게임 객체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볼 겁니다. 터레인 게임 객체를 만들기 전에 인바이러먼트를 선택을 해서 인스펙터 창에서 비활성화 시킬게요. 자, 끄세요. 끄면 그 다음에 게임 창에 안 보이죠. 그죠? 비활성화 시켜놨으니까. 그리고 터레인 여기 타워 하이라키에 가셔서 마우스 커서를 임의에 위치해 놓고 또는 여기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거기에 보면 3D 오브젝트에 가 보면 여기에 터레인이라는 그죠?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게임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죠, 그죠? 그리고 얘를 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얘는 지금 아까 리셋을 해서 초기 인스펙터의 트랜스폼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엄청나게 커요. 지금 우리가 코드나 플랜의 200배예요. 플랜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플랜을 하나 만들었을 때 Y축에서 탑뷰에서 보면 얘는 지형이기 때문에 엄청난 큰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얘를 비교를 해보기 가장 좋은 게 플레인이라는 게임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플레인이 이만큼 되죠. 사이즈가. 그러니까 크기가 한 200배, 200배 정도 아마 크기가 여기에 배수 찾아보면 상당히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확인됐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라운드라는 터레인 게임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인스펙터 창에 보면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터레인 여기 콜라이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터레인이라는 컴포넌트 이렇게 세 개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게임 객체를 생성을 해보면 이제 머티리얼을 적용시켜 볼 거예요. 머티리얼을. 자, 머티리얼을 적용시켜 보는데 아까 우리가 스탠다드 에셋에서 터레인 에셋이라는 거를 임포트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머티리얼을 내가 가져다 쓸 건데 우리가 터레인은 일반 게임 객체는 머티리얼을 그냥 드래그해서 적용시켜주면 되는데 얘는 한번 드래그 해볼까요? 스탠다드 에셋에 가서 빌보드 텍스처나 뭐 서페이스 텍스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드래그 해보세요. 적색 표시가 나옵니다. 얘는 바로 적용이 안 돼요. 페인트 칠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드래그 그냥 머티리얼을 드래그 할 수가 없는지. 지금 얘가 트레인 여기 지형도를 하나 생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림 내가 이렇게 이런 형태의 길이 하나 있다. 길이 이렇게 길로 색깔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모래다, 모래. 여기는 모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풀이 있는 숲이다. 자, 지형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토질이 그죠? 존재하잖아요. 그죠? 모래도 있을 수도 있고 숲풀도 있을 수도 있고 물도 있을 수도 있고 길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바위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머티리얼을 그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하는 게 조금 그냥 어렵죠. 그죠? 게임 객체는 그냥 매핑을 다 해버리면 되는데. 자,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지형도는 페인트 쳐 우리가 페인트 브러쉬처럼 지형을 지금 그리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텍스처가 여러 개들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됩니다. 터레인 안에.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드래그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머티리얼을 텍스처를 적용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자, 이닛 에디터로 들어와서 여기 터레인 컴포넌트에 보면요. 도구 아이콘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잘 보시면 붓 모양이 있죠. 붓. 두 번째 요게 붓이죠. 브러쉬. 그죠? 얘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서 보면 메뉴가 프로퍼티들이 이렇게 또 달라지죠. 그래서 첫 번째는 레이즈 오와 로어 터레인 해갖고 얘는 지형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산 형태 언덕을 만들겠다 그러면 레이즈예요. 레이징 이렇게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평평한 거는 이렇게 로어로 만들면 되는 그런 것들을 얘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목록을 클릭해 보면 페인트, 홀즈, 페인트, 텍스처즈, 셋 헤이트, 스무스 헤이트, 스탬프, 터레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기본적인 것만 다뤄볼 건데, 페인트 텍스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조금 아까 내가 PDF 열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색깔별로. 그게 페인트죠, 그죠? 브러쉬 가지고 페인트를 칠하는데 얘는 색상을 텍스처로 대체해서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지형도에서. 그래서 페인트 텍스처라는 거를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보면 여기에 Edit Terrain Layers라는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Create Layer가 있고 Add Layer가 있습니다. Create Layer 선택을 하면 이렇게 Select Texture 2D라는 창이 하나 나타날 겁니다.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아까 스탠다드 에셋에서 터레인 에셋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몇 가지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바로 터레인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우리가 레이어라는 거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면 그 레이어가, 예를 들어서 레이어라는 개념이 층이에요. 층인데 왜 터레인에는 층이 있을까? 이렇게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다 됐죠? 혹시 안 된 사람 있습니까? 안 된 사람? 아까 레이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여기에다가 요 부분에 그림이 이제 이게 땅인데 지형인데 하나는 이렇게 지층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층 구조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위에도 층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지질층이. 그러면 얘가 한 층, 2층, 3층 요거를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형도는 땅이 하나의 흙토도 있을 거고 석회암토도 있을 거고 지질층 구조가 다양하잖아요. 그거를 층이라고 하는데 레이어라는 개념을 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왜 레이어를 생성을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쉽죠? 자, 그래서 레이어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add 레이어 하게 되면 레이어를 하나 더, 얘는 추가시켜주는 부분이고, 다시 edit 그 다음에 create 레이어 하게 되면 레이어를 또 생성해 주는 거고, 그러면 아까처럼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락 바위 쪽에 그러니까 흙 그라스 락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바위 조그만 돌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약간 숲에 관련된 거 이렇게 이렇게 혼합이 된 그런 땅 같은 거 그거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림? 나는 여기에다가 요런 그라스 락에 관련된 토지 지형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브러쉬 형태가 이렇게 여기 아래쪽에 보면 지금 커서 요거 보이죠? 얘가 브러쉬 형태예요. 별표, 웜, 뭐 이렇게 다양한 브러쉬가 있는데 그 브러쉬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거기에 보면 브러쉬 사이즈가 있습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바꿔보면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적당한 사이즈. 그 다음에 이건 캐퍼시티에 이렇게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와 양에 대한 거를 조절해 주시고 이렇게 페인트 칠해 주시면 돼요. 여기 페인트 칠해지죠?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듯이 붓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칠하시면 돼요. 좀 사이즈, 브러쉬 사이즈를 또 조금 더 조절해서 지형을 이렇게 페인팅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걸 뭐 지금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터레인이라는 게임 객체를 생성을 해서 지형도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숲처럼, 그 다음에 길처럼, 그 다음에 모래,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럴 때는 텍스처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그 텍스처는 레이어라는 걸로 이렇게 생성을 해서 여러 개의 텍스처를 레이어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선택하고 칠해주면 된다. 브러쉬를 가지고. 그리고 브러쉬의 사이즈, 그 다음에 뭐 양이죠. 한번 붓할 때 얼마만큼 많이 칠해지느냐, 많이 지형을 만드느냐. 그게 이제 캐패시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그런 다음에 얘를 언덕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다시 페인트 텍스처가 아니라 첫 번째 항목인 Raise or Lower Texture Terrain이라는 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로 잡아당기면 돼요. 그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잘하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는 거니까요. 대충.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면 레이즈가 되는 거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게 되면 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이런 식으로 지형에 관련된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이러한 기능을, 커맨드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되죠?
어차피 이거 잘 하는 거는 시간 가지고 예쁘게 꾸미는 거는 시간 싸움인 건 시간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지형도 생성할 때 이런 터레인 게임 객체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 지형은 여러 가지의 지질, 이런 토질에 대한 부분들이 지형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텍스처들을 내가 생성을 해주든지 아니면 SS토어에서 다운로드 하든지 그래서 그 텍스처를 레이어로 터레인 컴포넌트 안에서 생성을 해준 다음에 걔를 가지고 브러쉬 칠해주면 된다. 이렇게 뭐 산 언덕 같은 거 만들고 근데 만들다 보면 얘가 브러쉬 사이즈가 작거나 그럴 때 얘가 조금 이런 브러쉬 모양을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형도가 레이징 하는 게 조금 뾰족한 상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페인트 여기 스무스 헤이스가 있죠. 스무스. 그 산 이렇게 봉우리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 때 얘를 쓰시면 됩니다. 약간 뾰족한 부분이 스무스, 부드럽게 바뀌어지는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를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해보니까 어려움 없을 거고 예쁘게 꾸미는 건 시간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시간 가지고 천천히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근데 이거를 굳이 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좀 시간 많이 허비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배치를 해볼 건데 이 나무 배치는 지금 우리가 터레인 여기에서도 배치를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아까 인바이러먼트라는 에셋에서 나무를 배치를 해볼 거니까 그러면 일단 그라운드 이 게임 객체를 비활성화시키고 아까 비활성화시켰던 인바이러먼트 게임 객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활성화됐죠? 나무는 당연히 여기에 보면 트리즈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죠? 워크샵 안에. 그럼 여기에 오벨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무가 있죠. 나무 필요한 만큼 듬성듬성 또 넣어보세요. 당연히 메인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적당하게 또 조절해줘야 되겠지, 그죠? 근데 나무는 프리팹 SS 그냥 드래그해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 메인 카메라 위치를 바꿔주면은 되겠네, 그죠? 적당한 위치로. 지금 제가 유니티 에디터의 그 인바이러먼트 그 지형을 활성화 시켜 놓은 다음에 나무 트리즈 에셋의 트리즈 폴더 안에 있는 트리 에셋들 프리팹들을 이렇게 씬 화면으로 드래그해서 나무를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선택을 해서 필요한 카메라 위치나 또는 높이 이런 것들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죠? 여기까지 완성을 해 놓으시고 혹시 잘 안 되는 부분이나 또는 문제 있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에셋의
environment asset 게임 객지에다가 나무를 넣어준 거를 조그맣게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조금 아까 우리가 터렌 게임 객지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나무를 넣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두면 나중에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나무들을 여러 개 넣었는데 얘를 좀 관리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게임 객지에 빈 객지를 하나 만들겠지, 그죠? 빈 객지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create and bit 한 다음에, 그리고 이름을 trees라고 줄게요. 그리고 트리 게임 객지를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조금 아까 만든 빈 게임 객지로 자식 객지로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트리 부모를 environment로 넣어주면 관리하기가 편하죠, 그죠? 이렇게 다 해놓은 다음에 environment를 비활성화 시킬게요. 그리고 아까 그라운드 비활성화 시킨 거를 활성화 시킵니다. 여기다 카메라를 하나 더 만들게요. 카메라를 하나 생성을 더 해서 얘는 뭐 카메라 2라고 주고, 메인 카메라는 에셋의 카메라로 쓸 거고, 지금 만든 거 카메라 2는 터레인 게임 객지에다가 적용시켜서 카메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요하면 얘는 이제 회전시켜서 내가 원하는 카메라 뷰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 그죠? 여기다가 나무를 넣어 볼 거예요. 나무. 자, 나무를 넣을 때 당연히 그라운드 게임 객체, 터레인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 터레인 컴포넌트에 보면 세 번째 봅니까? 나무 모양의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보면 아래쪽에 여기 뭐 있죠? 페인트, 트리즈. 나무를 색칠할 때 클릭해 주던지, 그 다음에 이레이즈 할 때는 Shift 키 눌러주고 드래그 해, 클릭해라. 그러면 이제 지워진다라는 뜻이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 Edit Trees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세요. 눌러서 Add Tree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Add Tree 창이 하나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에 Tree Prefab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검색을 하겠죠. 서클 아이콘 클릭해서 나무들을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찾아봅니다. 그럼 나무가 이렇게 있네요. 자, 이 밴드 팩터가 있는데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10 정도 줘볼까? 10. 뭔가 팩터니까 뭐 크기 이렇게 스케일 팩터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을 주고 Add 버튼을 눌러줍니다. 가끔 여기 나무를 생성했을 때 팩터 값을 조정을 좀 해주면서 얘를 살펴봐야 돼.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나무를 여러 개를 한 번 더 넣어서
카메라를 이동을 시켜 보면서 확인을 좀 해봐야지 나무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벡터 값을 계산해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터레인에서 우리가 나무를 사용을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쓴다. 나무가 트리트 같은 경우는 좀 안 보이는데 나무 트리퍼는 지금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카메라를 이동시켜 보면 나무의 상세도 레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멀리 있는 거는 좀 흐릿하게 보이죠? 근데 카메라에 가까워진 나무들은 세부적인 것들이 좀 상세하게 보여집니다. 그죠?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LOD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LOD, Level of Degree의 약자예요. LOD.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자세한 정도가 좀 낮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좀 투박하게 보이는 거고, 가까이 갔을 때 자세하게 보이는 거. 우리가 이제 멀리 있는 것들은 걸어갈 때 잘 윤곽이 잘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근처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윤곽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거. 그게 LOD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퍼포먼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을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무를 생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나무의 프리팹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프리팹 중에 내가 원하는 적용시켰을 때 바로 나타나는 프리팹도 있지만 또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황하지 말고 여러 개 다른 거를 한번 나무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해보면 결과가 나오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한번 같이 써보면 될 겁니다. 자,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그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또 뭐가 필요할까요? 나무를 넣었으니까 이제 여기 지형물이죠. 지형물. 그죠? 건물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SS에 빌딩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빌딩스 안에 보면 프리팹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걔를 그 인바이러먼트 게임 객지에다가 배치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카메라 그라운드를 비활성화 시킬 거고, 다시 인바이러먼트를 활성화 시켜서 여기에다가 적당한 위치에 뭐를 넣어줘요? 이제 빌딩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건물을. 어차피 지금 이제 프로토타입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뭐 배치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테스트를 해 가면서
적당한 배치를 해주면 될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재질도 넣어주고,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토타입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빌딩 같은 넣어주고요. 튜토리얼에 가보면 타워 배치라고 타워를 배치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워가 어디에 있냐면 ETC 기타 쪽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타워는 여기 빌딩즈에 없고요. 여기 ETC 안에 모델즈에 가보면 여기 타워가 있습니다. 타워를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일단 그래서 타워 앞 뒤에 카메라가 일단 보이게 할 거고, 자, 그래서 이 지금 타워 디펜스는 타워 그 꼭대기에 플레이어가 있어서 적군이 오게 되면 그 타워에서 적군을 피격하는 그런 게임 콘텐츠다. 그래서 일단 카메라 앞에 타워를 위치한 다음에 카메라를 타워 맨 위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위치를.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타워의 위치를 가져와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타워 선택을 해서 인스펙터에 여기 카피 포지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죠? 이 카피 포지션은 그 게임 객체의 위치의 값을 복사하는 거죠. 그래서 카피 포지션 해주고 메인 카메라 게임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트랜스폼의 컨텍스트 커맨드 메뉴를 띄우고 복사, 페이스트 포지션 하면 카메라가 타워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죠. 위치하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위로 올리면 되네요. 올리면 타워는 보이지 않고 타워 위에 카메라가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카메라가 플레이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뭔가 총을 쏠 거고, 그래서 적군을 피격시켜서 적군이 맞으면 이펙트, 파괴를 하든지 연기가 나오게끔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타워 위치, 타워의 상층에 위치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는 회전을 하든지, 자, 그래서 적당한 뷰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